부장님께서 우리 과중반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그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고등학교 융합과학부장 김현숙입니다. 자, 저는 오늘 1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때는 과학중점학교 중에서 과학중점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맨 처음에 과학중점학교 이해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 그 다음에 2025 입학생 모집 요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중점학교, 저희는 지금 과학중점학교라고 하는데요. 교육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과정과 과학중점 과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반과정하고 과학중점 과정의 1학년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중점 과정을 원하는 친구들은 과학, 수학, 정보교과에서 총 교과 이수학점 3년 동안 45%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근데 2025년에 과목 선택이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2025년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과목도 달라지고 대입도 달라지고 내신 성적 산출 방식도 모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도 거기에 발맞춰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중점학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과학중점반 관심이 많은데 일단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학생들이 오는 게 좋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공계열 진로가 확실한 학생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학점수들이 있죠. 그런 학점수를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일반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으면 전학을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과정으로 갈 수 없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전학 가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게 아마 쉬울 거예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과학, 수학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열어놓긴 하지만 대부분 과학중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실제로 대학에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아카데미 활동은 과학중점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2학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학년 역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2학년 때 과학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연계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면학 분위기, 아까도 학생들이 얘기를 했지만 면학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로가 비슷하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의 협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육과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과학수학 정보교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통수학, 통합과학, 정보 이렇게 돼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과목들은 내신 석차 등급 5등급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1, 2로 돼 있죠. 학기제입니다. 1은 1학기, 2는 2학기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정보는 1학기, 소프트웨어 생활은 2학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정색으로 써 있는 거는 절대평가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내신 석차 등급 5등급 산출 방식으로 돼 있는 과목들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학년 교과목을 보면 2, 3학년은 지금 한꺼번에 적어놨는데요. 과학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수학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있는 과목들 굉장히 많이 다양하죠. 네, 과학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과 양자,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과거에 지구과학, 물화생지 2라고 하는 과목들이 전부 다 쪼개져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다 학기제이기 때문에 한 과목씩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수능 과목은 전부 다 일반 지정으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지금 일반 학교에서는 보통 개설하지 않은 과목들이죠.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전문 수학 이런 과목들인데 이런 과목은 보통 특목고에서 많이 개설하는 과목들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실제로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런 과목들을 이수했을 때 대학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저 많은 과목 중에서 과학은 7과목 이상, 그다음에 수학은 4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같은 경우는 정보교과는 2과목 이상 또는 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과학중점학교 이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실제로 활동들인데 여기 보면은 탐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있죠.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참여를 시키는데 실제로 과중반 학생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특이하게 1학년 과중반을 대상으로 한 인문 독서 토론이 있고 그 다음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대 주관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과중반 대상으로 조금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조금만 넘겨. 그 외에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수상을 할 수 있는 대회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자료에서 수상 기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전부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그리고 자기 활동 평가서를 통해서 생계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학년 중에서 그 인문 독서 토론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과중반 학생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과학과 수학을 좀 잘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인문사회 계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1학년 과중반 학생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시키고자 합니다. 보면은 운영 방법을 보면은 읽기, 표현하기, 토론하기 이렇게 돼 있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방학 때 진행이 된 겁니다. 방학 때 온라인을 통해서 독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실제로 표현하고 써보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왔을 때 토론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방학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활동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너무나 자료가 많고 활동이 많기 때문에 책자를 따로 만든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조차도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방형 실험실이라고 해서 뭐 오늘도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첨단 기자재를 구비해놓고 학생들이 연구활동을 하거나 또는 개별 탐구활동을 하고 싶다 그럼 지원을 합니다. 이런 기자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기구 준비해주고 부족한 실험은 같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탐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밤에도 진행이 되고 방학 때도 진행이 됩니다. 실적 잠깐만 한번 보면 실적을 보면은 실제로 올해 1년 동안 했던 활동들인데요. 뭐 수업 시간에도 진행이 되지만 방과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는 실제로 뭐 중학생이나 또는 타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방문했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같이 지식 나눔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런 활동들 교내 봉사활동으로 적어줍니다. 실제로 봉사활동도 역시 교회 봉사활동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내 봉사활동, 실제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이런 활동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활동들 소그룹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기반 수업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진로 활동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12차시, 9차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런 활동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평일날 어렵습니다. 주말에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 AI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활동들 사실 저희 특성화고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참여에 의해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저희가 교과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BL이라고 해서 실제로 컴퓨터 기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pH를 측정하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실제로 노트북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변환이 되거나 자료를 분석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도 진행을 하고요.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AI 프로그램인데요. 방학 때도 진행하고 토요일도 진행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AI실, 과학실, AI실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수성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지난 11월 9일날 참여했던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에서 로봇 발명 에이커 대회에서 레고블릭 부분에서 두 팀의 학생이 참여를 했는데요. 거의 과학중점반 학생들입니다. 1학년 학생들인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특별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상, 은상 탔고요. 예시를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잘 보셨죠? 그 다음에 아카데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카데미 활동은 1학년은 미래융합인재 아카데미, 2학년은 창의인재 아카데미인데요. 자, 1학년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 추천, 그 다음에 선발 전형을 통해서 하는데 과중반의 비율을 확대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들이 보통 30시간 이상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동아리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많은 활동들을 전부 다 생기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진로활동 700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500자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반영을 할 수 없어서 동아리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나머지 활동들은 진로나 이런 거에 전부 다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아리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포트폴리오나 생활기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실제로 40명을 선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내용은 사실 모든 학생이 참여하진 않아요. 일부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애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중반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하긴 하지만 모두 과중반으로 채울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인제 예시를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8월 달까지 아주 바쁘게 진행을 합니다. 9월달, 10월달에도 프로그램 행사가 많기 때문에 8월까지 바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예시를 잠깐 보시면 창의인재 아카데미를 보시면 창의인재 아카데미는 2학년 과학중점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만약에 결혼이 생겼을 때는 일반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학중점반 학생을 위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사진 자료만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인문계열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이커 활동도 있고 특강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는 보시면은 이게 포트폴리오를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실제로 대입자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주고 학생들이 자기 활동,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했던 내용들을 포트폴리오 전부 다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리로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활동 자료를 전부 다 수합을 합니다. 학생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제 12월 5일 날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금 대기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들이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이 자료는 전부 다 수업해서 담임선생님께 드리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누적해서 학생부, 생활기록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 열어보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3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누적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생 모집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생 모집은 지금 과중반 같은 경우는 학급당 27명이고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실제로 모집 단위나 모집 정원에 대한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급당 27명이고요. 별도의 선발고사는 없습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중에 관심이 있다, 수학과학에 관심 있고 진로가 확실하다 이런 친구들은 지원하면 좋겠죠. 첫 번째로 대중고등학교 과학중점 과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전부 다 추첨입니다. 추첨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결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2학년 올라갈 때 결혼에 대한 거는 일반 과정에서 과중반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장 큰 키워드는 과학중점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과정. 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우수한 면학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동들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주 빠르게 너무 지금 많이 시간이 지연이 돼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과학중점학교를 또는 과학중점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전부 다 남인데 내년에는 대진고 학부모님으로서 그런 인연으로서 만나길 바라고요. 학생의 성장을 같이 지켜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